미국 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한국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설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H-1B 비자 신청 방식과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NJ 트랜짓의 요금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공연을 했습니다. 프로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해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주 내 의심 환자도 7명인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5일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거주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 26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고 애리조나주 메리코파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빠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거주민 30대 남성과 시카고 거주 60대 여성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높은 만큼 더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7명의 우한 폐렴 의심 환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3명을 제외한 4명은 현재 병원에 격리된 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네티컷주에서도 웨슬리언 대학의 한 여학생이 여행을 다녀온 이후 우한 폐렴 증상을 보여 의심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치사율은 과거 치사율이 9.6%에 달하던 사스나 34.5%였던 메르스에 비하면 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저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 대학 재학생들의 뇌수막염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뇌수막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뇌수막염은 이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일컫습니다.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수막염이 젊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걸리고 불과 하루 사이에 아니면 수시간 내에 그 학생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그 입학할 때 이거를 꼭 맞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젊은 친구들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생기면은 그 대학가에서 몇 명씩 갑자기 죽으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9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았을 때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드물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예방 접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예외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3년 프리스턴 대학에서 9명이 뇌수막염에 감염돼 1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생활 등 공동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의 필요성은 제기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38번째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의무화한 주가 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한국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퀸즈 플러싱에서 2020 설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차 행진과 K-팝 공연, 태권도 시범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9번째를 맞은 설 퍼레이드에서는 중국계와 한인단체들이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화제였던 꽃차 행진에는 30여 개가 넘는 단체가 꽃차 4대를 출품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퍼레이드 내내 부채춤 공연과 K-팝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고 태권도 시범 또한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한국 전통 농악단의 흥겨운 노랫소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멋을 보여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비롯 포리 존슨 뉴욕 시의장,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등 주류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한인을 비롯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부터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를 빨리 할수록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마지막에 세금 관련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또 국세청 사기 감별 시스템의 부정확성 등으로 올해 세금 보고도 혼란스럽고 환급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빨리 접수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신분 도용으로 인한 세금 환급 사기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과 추가 부양 자녀 세금 크레딧 신청자들은 2월 15일까지 세금 환급이 보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환급금은 소득세 신고 후 3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기간이 사실상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바뀐 사항이 많아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고용주 사전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2020에서 2021 회계연도부터 H-1B 비자 청원서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사전 등록 기간인 3월 1일부터 20일까지 $10의 수수료와 함께 MYUSCIS 온라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H-1B 비자 사전 접수 기간도 원래 4월 1일인데 사실상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 등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3월 31일까지 추첨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올해도 뉴저지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 뉴저지 트랜짓 버스와 기차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을 매일 이용하는 수십만 명의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 2020년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안은 3년째 주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뉴저지 트랜짓의 안전과 월화한 운행을 위한 개선책을 항상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정부가 지속적인 만성 적자에 실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뉴저지 트랜짓의 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해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올라 공연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래미 어워드는 전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은 1년 전 시상자였고 올해는 린라스 X와 함께 콜라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여러 번 차지하고도 이번 해에 수상 후보조차 선정되지 않아 그래미 어워드가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전 세계 수많은 아미 팬들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미는 영어로 만든 노래가 아니면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 보수적인 면도 있었지만 올해 시상식에선 방탄소년단과 K-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아티스트들의 꿈인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는 21일 정규 4집 Map of the Soul 발매를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멤버 모두 앨범에 있어 자신감을 드러내며 2021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 되는 게 목표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지난 26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경 일어났습니다.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전용 헬기로 둘째 딸의 농구 경기를 참관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LA 경찰은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을 비롯해 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1996년부터 2016년 은퇴할 때까지 LA 레이커스에서 뛰며 팀을 NBA 정상에 5번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여전히 NBA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 스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라이언트가 20년간 몸담은 LA 레이커스 홈 경기장 앞엔 추모 행렬이 이어졌고 NBA 경기에서는 브라이언트의 등번호 24번을 기리며 24초 동안 그를 애도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4시경 뉴저지주 뉴악시 16에비뉴와 헌터돈 스트리트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나무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완파됐습니다. 여성 1명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3명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 8살이 채 안 된 남자아이가 보온이 전혀 되지 않은 차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약혼녀는 아이를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어제 저녁 지역 주민들은 아동 학대 의식을 의미하는 파란색 리본을 들고 토마스 발바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토마스 발바의 어머니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권을 받기 위해 힘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뮤직바에서는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솔즈베리의 한 식당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건의 용의자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설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날을 존중하고 행복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설에 대한 역사와 풍습도 담겨 있습니다. 68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주가 지난해 대대적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실시해 역대 가장 많은 미성년자를 적발하고 가짜 신분증을 압수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2,253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165차례 단속에 나섰습니다. 술을 구입하려 한 미성년자 1,159명을 적발했으며 가짜 신분증 918개를 압수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480곳도 적발했습니다. 애플이 이르면 3월에 저가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저가 아이폰을 만든 건 아이폰 SE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저가형 모델은 2017년 출시된 아이폰 8과 비슷한 외형의 4.7인치 스크린을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워싱턴 DC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워싱턴 DC의 거리를 지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도 데이터가 완성되면 워싱턴 DC의 교통 상황에 맞게 특화된 차량 운행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시험 운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뉴욕에선 시행되고 있고 뉴저지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일 컨설턴트를 모시고 그린라이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차주범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량국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그 합법 이민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 과정에서부터 그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그린라이트 법에는 강력한 개인 신분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린라이트 빌이라고 부릅니다만 실제 이 법률의 공식 이름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액세스 앤드 프라이버시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득과 개인신상보호법입니다. 조항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그 개인신상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하신 증빙서는 그 DMB는 절대로 보관을 하지 못하고 스캔이나 카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범죄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정식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그 어떤 정부기관도 이민단속국도 DMB의 개인신상보호 정보를 요청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라이트 법 제정 의의와 향후 이민정책 관련 과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뉴욕주는 기본적으로 그 Sanctuary State, 이민자 보호주를 표방합니다. 이번에 그린라이트 법이 통과되면서 뉴욕주가 진정으로 이민자를 보호하고 또 그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지하시다시피 연방 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이민자를 타깃으로 한 반이민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반이민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향후 연방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그 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권센터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뉴저지주도 뉴저지 주지사가 법안을 서명하면 시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뉴저지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사실 뉴저지는 뉴욕과 달리 정치 구도상 그 주의회와 주지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진작에 그 법제화를 할 수 있었는데 뉴욕이 되니까 바로 영향을 받아서 그 실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뉴저지는 2021년부터 이제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뉴욕이 먼저 실행되면서 그 뉴욕으로 이주를 결심했던 주민들도 조금만 기다리셔서 그 뉴저지에서 그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네, 이번 연도도 민권센터는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민권센터는 기본적으로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서 약 20여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를 지키는 권익공허화 조직화, 또 선거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인과 아시안들의 그 정치 참여를 추동하는 시민 참여 활동, 그리고 저희 소속 변호사들과 그 봉사팀 직원들이 제공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 미래의 커뮤니티 리더들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이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입니다. 저희들은 2020년에도 이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할 방침이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당면한 화두는 역시 참여다. 2가지입니다. 선거와 인구조사입니다. 그 대선부터 시작되는 그 각급 선거에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의 정치적 신장을 높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미국 총인구조사, 거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